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18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선택 위젯을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커스텀 뷰 또는 뷰를 상속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챕터 중에서 복합 위젯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복합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개의 뷰들 또는 위젯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뭐 사실 복합jet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묶어서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복합jet을 실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가 좀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이거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서 리스트 뷰 하나의 아이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화면 구성 이런 것들을 XML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클래스에다가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 XML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으면 그 클래스도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복합jet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복합jet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합쳐진 형태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복합jet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책의 샘플 프로젝트 파일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데이트라고 하는 날짜를 선택하는 위젯과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위젯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여준다는 거는 원래는 데이트, 그러니까 날짜를 보여주는 위젯과 타임, 시간을 보여주는 위젯을 따로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이걸 같이 붙여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붙여서 보여주려면 얘를 하나의 뷰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뷰처럼 만들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를 열고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기능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하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에 있는 프로젝트 샘플 프로젝트 소스에서는 샘플 데이타임 피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패키지 네임은 org android town 그 다음에 date time 점 하고 피커 하나 붙일까요? 자,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컴파일 위드라고 하는 거 4.4 키캐 선택하고 next 자, next blank activity 선택된 상태에서 next 하고 finish 누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해보다 보면 알겠지만 처음 이제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빨리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지금 다시 이클립스를 실행하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화면 레이아웃이 있을 텐데요. 그 화면 레이아웃은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메인 액티비티를 위한 XML 레이아웃이고 액티비티 main.xml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메인 액티비티의 일부로 들어가는 하나의 뷰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하나의 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메인 액티비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뷰라고 하는 거, 이 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뷰의 구성, 화면 구성을 XML 레이아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두 개가 뭉쳐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뷰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뷰를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만들겠다. 뭐 만약에 버튼을 상속해서 마이 버튼을 만들겠다. 뷰를 상속해서 마이 뷰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바 소스에서 구성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하나의 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뷰를 집어넣어서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하고 XML 레이아웃으로 구성하고 그거를 레이아웃을 상속한 뷰 자바 소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같이 뭉쳐주면 그것도 하나의 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우리가 XML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면 새로운 어떤 화면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레이아웃을 먼저 구성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레이아웃 선택하고 RES 밑에 레이아웃 폴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new 안드로이드 XML 파일 눌러보자. 자, 그러면 새로운 XML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뜰 겁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루트 엘리먼트라고 하는 걸로 선택되어 있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보면 XML 레이아웃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태그를 루트 엘리먼트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런 게 하나씩 보이죠? 눈에 보일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 파일 이름은 자, date time picker.xml이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datetime picker 긴가요? 자, 밑줄을 datetime 밑에 뒤에 밑줄을 긋고 datetime picker.xml 한번 만들어보죠. next 눌러봅니다. 자, 다시 finish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XML 레이아웃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datetime picker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XML 레이아웃 파일을 열고 그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화면 구성을 하나 할 거예요. 자, 화면 구성을 하나 할 건데요. 자, 데이타임 피커 더블 클릭해서 열고 자, 탭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이 XML을 직접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데이타임 피커.xml이라고 하는 아래쪽 탭을 클릭하면 원본 XML 파일이 보이죠? 자,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 처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아,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화면은 렐러티브로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XML 파일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클릭해서 만들게 되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지네요. 그죠? 이게 안드로이드가 예전 버전부터 리니어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다가 화면에서 이렇게 쭉쭉 팔레트에서 뷰를 위젯을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더 좋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하지만 리니어 레이아웃이 훨씬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XML 원본 파일을 보면서 구성하기는 훨씬 간단하다라고 보통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매치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일단 랩 컨텐트라고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자, 랩 컨텐트 이것도 랩 컨텐트로 바꿔보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바꿔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세로 방향으로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추가를 해볼 겁니다. 근데 추가를 해보는데 추가를 어떻게 해볼 거냐. 자, 데이트 날짜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위젯이 데이트 피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꺽쇠 표시를 하고 자, 데이트 피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입력을 합니다. 자, 데이트 피커라고 하는 거를 여기 입력만 해도 여기 뜨죠? 자, 데이트 피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고 거기 안에 속성을 넣을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알겠지만 안드로이드 뷰라고 하는 거는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기본적으로 가진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타임 피커라고 하는 것도 한번 갖다 놓을게요. 자, 타임 피커라고 하는 것도 갖다 놓겠습니다. 타임 피커 이렇게 해서 복사한 다음에 태그의 이름을 타임 피커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실제 그 샘플 프로젝트에서는 체크박스도 있고 한데 체크박스를 빼고 일단 데이트 피커와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본 겁니다. 자, 근데 데이트 피커와 타임 피커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조금 또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트 피커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로 자, 요거를 그러면 버튼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버튼 1번 버튼을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위젯을 두 개 넣었으니까 위젯에다가 우리가 아이디를 붙여보죠. 자,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add plus id라고 해서 버튼 1이라고 집어넣고 여기처럼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해서 밑에다 놓는다. 이거는 자,
타임 피커인데 그냥 피커라고 한번 해볼까요? 피커 1이라고 한번.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아이디가 붙여지는 기본적인 룰대로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타임 피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위젯이 추가가 되어 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데는 자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텍스트라고 해서 여기다가 하나 글자를 써줄 겁니다. 자, 시간 위젯.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위젯을 하나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새로운 위젯을 하나 구성하면 그 위젯은 항상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 위에 시간 위젯이라고 하는 버튼이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텍스트 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로 버튼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30dp 정도로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자, dp라고 하는 단위와 sp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 크기는 보통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sp라고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계속 왜 dp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냐 하면 비율 단위로 맞춰주는 단위, 그죠? 비율 형태로 맞춰주는 단위가 dp와 sp가 있는데 텍스트에는 sp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일단 단위를 dp로 전부 다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sp로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른 얘기 잠깐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X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XML 파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이제 소스, 자바 소스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거는 XML 레이아웃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자바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소스 폴더 가서 패키지. 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그다음에 이번엔 클래스를 만듭니다. 자, 이 클래스는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든 XML 레이아웃 파일을 설정을 해 놓은 새로운 클래스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date time picker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봅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date picker를 일단 빼놓은 상태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date picker를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자,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는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해서 넣어보자. 그럼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한 데이트 타임 피커가 되고 얘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을 했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은 뭐예요? 다른 뷰들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든 XML 레이아웃 파일을 여기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피니시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러면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빨간 줄이 나왔어요. 아, 빨간 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빨간 줄 굳이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 안에 딱 여기 위에 빨간 줄에 딱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생성자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죠. 생성자는 두 번째 거 선택을 한다. 두 번째 거는 attribute set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XML 레이아웃에서 정의한 후에 사용할 때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커멘트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자, init이라고 해서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여기서 한다. 거기다가 context라고 하는 객체를 한번 넘겨줄 수 있다. 자, init이라고 하는 거 밑에다 정의하면 되겠죠. 자, public 또는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하고 자, context를 넘겨받아서 필요한 초기화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메소드를. 자, 그리고 데이트타임 피커라고 하는 생성자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다 갖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를 하나씩 없애준다 그랬죠. 자, attribute set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없애주면 자, 생성자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면 빨간 줄이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데이타임 피커라고 하는 리니어 레이아웃 상속한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init이라고 하는 여기서 초기화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리스트 뷰에서 선택 위젯 리스트 뷰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정의를 할 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정의했었죠. 그리고 init이라고 하는 것에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줬어요. 레이아웃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줬죠? 자, context라고 하는 객체에 보면 자,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자, context.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상수를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리턴되는 객체가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된다.
이걸 inflator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만들고 자 layout inflator로 이렇게 캐스팅을 한다. 빨간 줄 나왔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키 누릅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주면 되죠. 자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 인플레이트라고 하고 여기에 리소스를 넣어줍니다. 리소스는 뭐예요? 우리가 새로 정의한 XML 레이아웃 파일입니다. 여기다가 설정해줄 자 그럼 R 자 레이아웃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 정의한 XML 레이아웃 파일을 지정해주고요. 자 이게 어디에다 설정이 될 거냐? this 이 클래스에다가 설정이 될 거다. true 이게 위젯이 메모리에 객체화 되면서 이쪽에 가서 추가되는 형태가 되면 된다라고 true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타임 피커, 데이트 피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타임 피커만 여기서 넣어봤으니까요. 자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걸 처음에 찾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를 소스에서 써도 얘가 그대로 라이브러리 API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타임 피커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 타임 피커로 캐스팅을 하는데 어떻게 찾아서 자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자 r.id. 타임 피커 1이라고 우리가 추가를 했죠. XML 레이아웃에 그걸로 찾아서 타임 피커로 참조를 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오키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타임 피커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이 타임 피커라고 하는 객체에는 시간과 그 다음에 분 단위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시간 타임 피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설정하는 건데 현재 시간을 일단 알아야 그걸 표시를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간을 먼저 여기에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시간을 그러면 현재 시간은 어떻게 알아오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자 현재 시간은 여러분이 일단은 시간 정보를 담고 있는 거는 데이트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데이트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죠. new date. 자 빨간 줄 나왔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키 누릅니다. 자 자바 util 밑에 데이트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가 나왔죠. 그러면 이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에 현재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 캘린더라고 하는 클래스 점 해보면 자 여기에 get이라고 하는 get instanc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자 그래서 calendar.get instance라고 하면 캘린더라고 하는 객체가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캘린더 이렇게 한번 받아보죠. 자 그러면 이 캘린더 자 캘린더라고 하는 거에 점 해보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field라고 돼 있죠. 자, field라고 돼 있는데 field는 뭘 얘기하냐? 자 캘린더 점 해보면 여기에 상수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이라고 하면 여기에 hour 또는 hour of da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our of day. 자 그러면 hour of day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hour of day가 아니죠. 자 hour로 할 것인지 hour of day로 할 것인지 그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자 24시간 단위 그러니까 하루 날짜로 봤을 때 시간이니까요. 자 24시간 단위로 된 hour of day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자 여기 get이라고 하는 거에 인티저 값이 리턴이 되는데요. 자 인티저 값이 자 hour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자 캘린더 점 get이라고 해서 자 캘린더 점 해서 자 minu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요거를 인티저 minut라고 해서 minute라고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시간을 담고 있는 게 데이트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 데이트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캘린더라고 하는 게 나오면 자 캘린더 점 해서 자 set 여기 보시면 ti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데이트라고 하는 위에 객체를 넣어주면 현재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캘린더에 설정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시간과 분 정보를 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뽑아낸 정보를 자 time picker 1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set 어떻게 하냐면 자 current hou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current hour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다가 hour라고 하는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자 time picker 1이라고 하는 거에 set current minu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다가 minute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따가 한번 실제 이 화면에다 추가를 해보면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거를 집어넣고 하면 데이트 타임 피커라고 하는 위젯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